안녕하세요. 오바무라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교황이 선출이 됐습니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이제 교황의 반열위에 오르면서 레오 14세라는 정식 명칭을 얻게 됐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미국 사람이 선출이 됐네.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좀 교황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아메리칸 미국 사람이 선출이 된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어떤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კონ클라베, 그러니까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로 이 투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세 때는 무려 3년간 교황을 뽑지를 못했어. 거의 군대를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죠. 계속 굴뚝에 검은 연기 나고. 근데 이번에는 그래 이례적으로 굉장히 좀 짧은 기간 안에 하얀 연기가 좀 펄펄 나고 있죠. 콘클라베 추기경단 비밀회의를 통해서 역시 미국인 추기경이 새 교황에 선출이 됐는데 267대 교황이라고 하죠. 시카고 태생입니다. 레오 14세. 이렇게 되니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 젓가락을 밥그릇을 또 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첫 미국인 교황 선출에 우리나라의 큰 영광이다 라는 어떤 워딩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어찌 보면 든든한 우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요. 뭐 이유가 당연히 뭐 국적이 미국 사람이니까 최초의 미국 사람 교황이 나왔다는 그 의미는 어찌 보면 이 바티칸과 미국과의 어떤 소통 관계가 예전엔 좀 어색했는데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나 첫 미국 교황 레오 14세는 그동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 뉴욕타임즈는 로버트 프레버스트가 X 계정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DACA 페이지에 비판적인 글을 계속적으로 올려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럼프도 뭐 지금 관세 정책이나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교황이기 때문에 약간 벽이 좀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던 유럽 교황과는 좀 달리 소통 면에서 좀 아주 활발한 어떤 오고 가는 핑퐁 게임을 할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관세의 영향에 의해서 미국 주식시장과 이 가상화폐 시장이 흔들흔들 거렸는데 이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굉장한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란으로 영국과 첫 무역 합의를 했죠. 최혜국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우대를 해줬다는 얘기인데 영국산 차 최종 관세 27.5% 때려 맞을 즈음에 10%로 깎아줬다 이거죠. 우리가 인심 쓸게 10%로 해줄게.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관세도 0%로 그냥 제로제로로 나가기로 했단 얘기.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뭐 또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뭐 영국 입장에서는 거의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뭐 흡족한 결과를 도출을 해낸 건데, 일단 영국 무역 합의가 굉장히 잘 된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더욱더 풀악셀을 밟을 가능성이 높겠고요.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 품목 관세 27.5%, 최혜국 관세 포함해서 10%를 깎아줬어. 그리고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철폐. 야, 트럼프가 확실히 이 영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협상의 어떤 탄력성이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줬고요. 이런 어떤 결과 때문에 나스닥이 어제 뭐 어마무시 올랐죠. 1.07% 올랐는데 뭐 부분별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등 너나 할 것 없이 테슬라까지 뭐 쭉쭉 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주식시장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앞으로 트럼프에 의해서 주도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거의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은 조금씩 사라질 것 같습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가장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백악관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이사들이 머스크가 오지 않으면 CEO를 새로 뽑겠다는 엄포를 놓는 바람에 머스크도 어머뜨고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뭐 백악관에서 뒤돌아섰 하고 다시 테슬라의 업무 복귀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뭐 그동안 애를 써줘서 천조가 날아갔잖아. 테슬라가 백악관 일을 한다고. 지금 뭐 대선 지원금도 빵빵하게 좀 밀어줬고, 이후에 또 뭐 노지라고 해서 정부 효율부에서 근무하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이 기업 손실을 입었는데요. 이걸 또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아마도 스타링크가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인터넷 규제 철폐 요구 사안에서 굉장한 어떤 이 이득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 보도를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인도에서도 서비스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어요. 근래 소말리아, 콩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베트남 대체적으로 좀 만만한 나라들이잖아. 미국이 좀 주무를 수 있는 나라들인데 야 니들 스타링크 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을 이용해가지고 테슬라를 좀 우회적으로 좀 밀어주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주식 보유하신 분들 저점에 들어가자 해서 막 공격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고점에서 작년에 사신 분들은 조마조마 마음을 졸이고 계실 텐데 안심하시라. 테슬라는 다시 지난해 어떤 고점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승력을 보일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중국 수출 반도체가 꽉 막혀 있었는데 트럼프가 풀어주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0.26% 계속해서 상승 랠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도 지금 완전히 지금 비트코인이야 알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었는데 이거 지금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가상자산 상승세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자체 어떤 가치 상승세가 지금 10만 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 모아서 기업 가치를 운영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 좀 이상한 회사죠. 비트코인 망하면 함께 망할 그런 회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만 해도 7% 이상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달러가 어떻다? 약세바로 가니까 자본시장에서 자본들이 어디로 가느냐? 할 수 없네. 그냥 가상화폐 쪽으로 가자.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현물자산화 되는 지금 수순에 있잖아요. 알트코인 역시도 이제 6월 달이면 ETF 승인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폐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봐. 이거 굴뚝 없는 공장이야, 여기는. 제조업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기업인데 지금 5.58%에서 1.67%까지 애프터마켓까지 지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 이게 지금 단순히 가상화폐 시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을 쭉 보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솔라나, 도지코인까지 알트코인도 상당 부분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큰 거는 지금 이제 전통적 자산 시장의 어떤 괴멸 현상, 대조정기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신호를 미국 시장이 근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지. 미국이 지금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이게 좀 베일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관세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는 이 자본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것 같으니까 이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연준 FOMC, 제롬 파월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냥 침을 튀어가면서 그냥 야, 가상화폐 안 돼. 이거 완전히 이건 사기야.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자산이라고 얼마나 많은 이 비난을 가했습니까? 근데 제롬 파월마저도 이제 백기를 들지 않았습니까? 가상화폐 규제 대대적으로 철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확 전환을 해버렸는데 뉴욕 증시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으로 이제 결제가 가능한 그런 어떤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산업에는 수많은 실패와 사기가 봐봐 사기라고 그러잖아. 사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점점 주류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본시장 자체의 대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자산시장이 지금 제일 위험하다니까. 아파트 시장이 지금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강남 아파트, 서초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뭔가 지금 기적적인 어떤 상승이 다시 반등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 대세적인 자본시장의 흐름은 이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코스피 시장 보십시오. 이런 미국 시장의 자본의 어떤 호재도 지금 제대로 떠안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2,500선이 지금 깔아앉고 있어. 외국인이 오늘도 빼고 있고 기관도 지금 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계속적인 어떤 반도체 아직은 관세의 영향을 덜 받겠지만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 지금 흔들흔들 가능성도 높겠고 이걸 좀 타파해 나가기 위한 뭔가 우회적인 어떤 루트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3개월 연속 흑자지만 지금 관세 영향이 점점 세질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하고 어떻게 해서든 맞다이를 까서든 아니면 우회적으로 돌려치든 해서 트럼프와의 유리한 어떤 협상을 좀 이끌어내야지 이 흑자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뒤통수 맞기 시작하면 굉장히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쭉 왜 부동산 얘기하지 주식하고 가상화폐 얘기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모르면 지금 아파트 시장이 앞으로 어떤 궤적으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잘 필터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급속도로 지금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달러 약세가 이제 진행이 될 것 뻔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으로 이 자본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전통적 한국 자산시장 아파트 대비되는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강남 자산 물고 내가 세계적인 글로벌 자산가라고 막 어깨 뽕 딱 차오르던 시대는 이제 갔다는 얘기입니다. 갔다는 얘기야.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을 동반한 전체적인 어떤 자본시장의 대조정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인천 송도 아파트가 분양권 마피가 2억 원까지 지금 뚝뚝 떨어지잖아.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국제도시라고 지금 일컬을 정도의 신도시 이 송도에서의 아파트 값이 2억 원, 분양가보다 2억 싸게 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 뭐 앞으로 이 수도권의 움직임은 고스란히 서울로 역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송도 럭스 오션 SK뷰가 분양가보다 1억 8천만 원 저렴한 7억 2,600, 아직도 7억이야. 그래도 비싸다. 송도는 적어도 한 5억 정도는 내려와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갖기도 하는데, 여기에 또 진입하신 들, 여기 가격에 물리신 분들은 또 이 서운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 정도로 세상의 모든 돈 끌어모아가지고 송도로 진입했는데, 이게 한 14억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반토막 나가지고 7억 2천. 이게 더 떨어질지도 몰라, 이거. 그러니까 뭐 상당 부분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연수구 송도동 쪽 뭐 일주일 거래 상관을 보더라도 뭐 거의 4억 이상 떨어진 것도 많아요. 그래서 뭐 5억대, 대부분 뭐 팔고 가던 게 지금 5억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송도가 뭐 세종처럼 뭐 행정기관이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 인천에서 좀 쑥 들어가 있는 그런 위치인데, 전세가도 지금 많이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락세 이어가는 인천 집값, 보기만 해도 지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집주인들의 입장인데, 아무튼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디딤돌 대출 한도를, 공적인 부분에서의 대출까지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자금이 흘러나가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많다. 또한 이게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강남 3구 용산 아파트에도 직격할 수 있는 거는 토제, 재지정 여파 때문에 거래량이 무려 뭐 100%에 가까운 90%로 뚝 떨어졌어. 이거 완전 거래 손절 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거래 가치가 없다는 게, 내가 무리하게 투자해서 들어간들 뭐 수익률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강남 3구와 용산에 내가 대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막 대문 걷어차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다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니. 결국은 뭐 양보다 질이라 해가지고 뭐 지방의 뭐 현금 부자들은 지방의 모든 아파트들 다 정리하고 가장 뭐 강남의 중심지인 레미안 원밸리 뭐 40억 70억 주고 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강남 아파트 값은 가장 정점에 있는 이 가격을 지고 있는 아파트 외에는 강남 아파트를 해서 안전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종만 지금 빼쪽빼쪽 지금 상승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러다 또 폭락하면 어쩌나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치 지용도가 변할 수 있다면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종만 좀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부동산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고점에 물린 집값 뭐 무턱대고 들어갈 그런 어떤 엄두도 안 나고, 그래서 공공부장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증산 4구역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도심 복합 개발 구역. 최고 41층 3,568가구. 와, 어마무시하다. 메모드급 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엄청난 이 대역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분양가 상한제가 여기가 딱 적용이 되기 때문에 84제곱 7억. 뭐 굉장히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5구제곱 5억대. 만약에 이익공유형과 뭐 미리 내 집이 들어온다면 소형도 3, 4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을 가능성 높겠고요. 일단은 증산, 은평구에 속하지만 마포구하고 지금 교집합적인 입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포구 아파트라는 그런 어떤 이 블랙홀적인 어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 입지적인 어떤 장점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증산 4구역 좀 기억하시고요. DMC 센트럴 자이가 증산 4구역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죠. 지금 어마무시하다. 15억까지 올랐어요. 이게 분양가가 7억 한 4, 5천 정도 했는데, 지난해 무순위 집집이 나왔는데 이번에 올해도 무순위 집집이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억 9,500선에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가격이 실거래가가 15, 그리고 매물로는 한 16억, 17억 정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10억 정도의 시세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증산 4구역, 그리고 증산 4구역 옆에 붙어 있는 DMC 센트럴 자이 무순위도 좀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뭐 평면도 나름 뭐 그냥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동탄역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는 동탄 롯데캐슬에 살짝 가려져서 대장단지로서의 모습이 좀 존재감이 좀 덜했지만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역시 만만치 않은 곳이죠. 여기 뭐 3억, 4억대로 나왔었는데 지금 뭐 거래가가 15억, 13억 정도. 뭐 매물로서는 뭐 15억, 16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와 3억, 4억에 15억, 16억이면 거의 뭐 4배 정도 오른 거 아닙니까? 어마무시한 또 무순위가 나올 또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전세가로 쳐낼 수 있는 분양가 수순으로 가고 있죠. 뭐 이 정도로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여러모로 흔들리는 와중에 틈새를 뚫을 수 있는 그런 우회로는 분명히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미국 변수의 호재가 한국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악재로 터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길이고, 금리와 환율 변동성에 정말 의지한 이 부동산 시장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 많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의 상승세, 자본시장의 대지형도가 변화가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가격의 정상화는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새 교황이 선출되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여러모로 조금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어떤 탄력적 유연한 어떤 관세 정책의 운영에 대비해서 한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집값 추이는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좀 올드한 자산시장의 아파트 대조정기는 우리 예상보다 더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부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